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제로 부과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과 이를 줄이려는 재건축 사업 조합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의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구 반포 현대아파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부담금을 내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2개동 108가구의 소규모이지만 이 단지를 지켜보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재건축 사업단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커뮤니티 시설이란 단지 내에 설치된 피트니스 시설과 스카이 라운지, 수영장 등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준공 시점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사업 속도를 줄이거나 1:1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대응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의 고급화 정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결국은 아파트 커뮤니티 고급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센트레빌 조합원들은 올해 10월이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통지받게 됩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면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안에 조합에 부담금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통지되면 조합원들은 6개월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상 재건축 부담금은 108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조합원 숫자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1인당 1억 3,569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있습니다. 예상 재건축 부담금은 2018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데 그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포 3주구는 1인당 4억 200만원, 방배 3행 아파트는 1인당 2억 7,500만원을 통보받았습니다. 반포 현대를 시작으로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되면 예정액만 받았을 때보다 훨씬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결과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부과되는데 2018년 당시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4구 15곳과 기타 지역 5곳 등 20개 단지의 전체 평균은 3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 4구 15곳의 평균은 4억 3,900만원으로 최소는 1억 6천만원부터 최대 8억 4천만원까지입니다. 기타 지역 5곳의 평균은 1억 4,700만원인데 최소는 100만원부터 최대 2억 5천만원입니다.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부과되는 예상 금액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미신청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는 조합들은 사업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준공까지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준공 10년 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오래된 곳일수록 이런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 판결이 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했던 것이 1:1 재건축이었습니다. 1:1 재건축을 하면 일반 분양이 없는 만큼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이 누리는 이익이 없어서 부담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가구수가 적은 만큼 쾌적성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분담금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경제력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1:1 재건축의 대표 단지는 서울 용산 이천동의 레미안 첼리투스입니다. 2015년 당시
조합원 부담금은 5억에서 5억 4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시 추진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에 따라 원래 이곳에 있던 렉스 아파트를 지상 56층 최고 높이 185m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했습니다. 단순히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라 외관 역시 커튼홀 형식을 사용해 한강에 솟아오르는 크리스탈을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카페, 피트니스 센터, 골프장, 독서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각 동에 17층에 위치해 있고 103동 17층에 101동과 102동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가 있어 각 동을 쉽게 오가며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 좋은 2개의 게스트룸도 17층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당시 보통 다른 아파트들과는 달리 1:1 재건축을 하여 일반 분양을 하지 못해 가구당 추가 부담금이 5억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대신 소형 평수나 임대세대 의무 비율 같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고급화를 확실히 지향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없는 한강 초고층 랜드마크라는 프리미엄이 있었기에 가장 성공적인 1:1 재건축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1 재건축에 대한 논의도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지에 부여된 용적률이 조합원의 사유재산이라도 상향되는 용적률의 경우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촌 왕궁 아파트도 300세대 1:1 재건축이지만 용적률 법정 요건을 다 갖추어도 임대를 50세대를 넣고서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50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규모로 28가구는 서울시에 표준 건축비만 받고 매각하고 나머지 22가구는 모두 기부 체납합니다. 임대 없는 1:1 재건축 허가는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 고급화로 논의가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수영장, 스카이 라운지 등에 투자해 조합의 이익을 줄이면 부담금도 줄어들고 아파트가 고급화돼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파트 입주민끼리 누릴 수 있는 삶의 반경이 확대되는 것을 고급화로 인지하는 분위기라서 예전엔 연예인들이 사는 일부 고급 빌라에서만 누리던 가치가 대단지 아파트에서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의 서초 그랑자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들은 호텔 리조트식 커뮤니티입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입주민 전용 CGV 골드클래스 영화관, 초대형 스크린이 장착된 수영장, 실내 골프 연습장, 연회장 등입니다. 최근엔 규모 경쟁을 넘어서서 아파트 옥상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스카이 인피니티 풀 논의가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개포 4단지가 대표적입니다. 정보가 빨리 전해지는 시대라 어느 단지가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에는 더 크게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공사비도 많이 들어서 고급화 정도의 척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강뷰나 마운틴뷰가 좋은 스카이 라운지가 설치되었는지, 스카이 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지도 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소개 내용입니다. 초고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뒀다는 것은 그만큼 조망권이 좋은 주택을 덜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입주민이 사용할 공간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준공 후 서초구 방배 그랑자이가 입주하면서 매봉재산 조망권을 갖춘 스카이 라운지를 한번 보여주면 매매에 나서려는 사람이나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 모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 일부 단지에서는 조식과 키즈카페, 영화관, 콘서트홀, 단지 내 캠핑장 등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과해도 조합과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최선과 차선을 찾아내게 됩니다. 특정 계층의 이익이 쏠리면 안 된다는 대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초제는 오히려 공급을 축소하고
아파트 단지 고급화를 부추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 조합원의 부담금 분담 비율은 조합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준공 시점에서 10년으로 역산하는데 4억 원에 매수한 사람이나 8억 원에 매수한 사람이나 동일한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르면 국토부 업무는 재건축 부담금 전체 액수를 조합에 통지하는 것이라며 전체 부담금을 개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비율은 조합이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계가 현실화하면 큰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이 대개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이지만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날이라 조합원 지위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4억 원에 매수하든 8억 원에 매수하든 동일한 부담금을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익에 대한 과금은 있으면서 손실에 대한 보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합원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난 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이중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지만 기존에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현행 제도대로 시행되면 형평성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